자, 사랑니를 빼고 버리면 안 된다고? 왜? 뇌를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강천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랑니로 뇌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니는 이렇게 생겼고 아래에 묻혀 있고, 과연 이런 사랑니로 어떻게 뇌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치아 속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들어있고, 또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유치를 갖다 한번 단면을 잘라본 거예요. 사랑니를 잘라본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신경, 혈관, 세포들, 또 아까 마치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람 씨앗이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씨앗이었을 때 이렇게 수정이 돼서 진행하다가 한 12일쯤 되면 여기에 이제 중비업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원판처럼 생기면서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원판처럼 말리기 시작하는데 말리는 요 부분에 바로 신경능, 즉 뉴럴 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뉴럴 크레스트 쪽을 보면은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중간엽 세포들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유래한다는 거죠. 이 뉴럴 크레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주로 무엇을 형성하느냐? 우리의 머리,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취장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갖다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치아 속에 있는 세포들의 오리진, 기원이 어떤 머리와 비슷하다는 거, 뇌에 있는 신경 뉴런하고 기원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힌트를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치아 속에 있는 세포를 잘 이용해서 신경 뉴런을 만들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친화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런 뉴럴 크러스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뭐 신경 뉴런도 나오고 뭐 연골, 뼈, 하여튼 안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치아 속에는 이렇게 치아 세포 여러 개 있어요. 뭐죠? 뭐 호중구, 호산구 뭐 등등 있고 뭐 섬유모 세포, 마스트셀 뭐 등등등 뭐 있는 놈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뭐죠? 중간엽 세포, 즉 메센카이머 스템셀이라고 줄기세포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 치아 속에 있는 이 중간엽 세포를 갖다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신경도 만들어보고 섬유모 세포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뭐죠? 뉴트럴 셀도 만들어보고 했을 때 연골 세포도 만들어보고 이게 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신경 세포 쪽으로 우리가 이용하자는 것은 신경 세포 쪽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엽 세포들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길쭉길쭉한 가래떡처럼. 그러니까 우리 엄밀히 따면 섬유모 세포라고도 하고 예전에 1927년도인가요? 정확한 표현은 1920년대쯤 이제 뭐 이 명칭 자체를 갖다가 전구 섬유세포다. 그러니까 섬유세포, 여기에서 섬유세포가 나온다라고 이제 처음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픽상을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길쭉길쭉하게 약간 가래떡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죠. 중간엽 줄기세포의 치아 속에 있는 세포가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뉴런, 신경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치아에서 이런 세포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치수신경세포를 갖다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빼가지고, 우리가 어떤 배양을 해가지고 분화시키도록, 즉,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경세포 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밝혀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족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막전이, 즉, 그 세포 안과 바깥의 전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한 거죠. 그게 가장 뉴런의 가장 핵심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유도가 되더라.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뉴런을 어떻게 했냐? 이제 쥐의 해마, 기억하고 관련된 이 해마 쪽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우리가 유도해낸 세포들을 갖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치수신경 세포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분비하는 물질을 또 나간다는 거죠. 뭐냐면 이 중간엽 세포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또 치수신경세포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신경을 갖다가 이게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뉴로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BDNF라는 그런 성분들을 분비함으로써 신경 뉴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마에다가 이렇게 쥐의 해마에다 넣었더니 안 한 것과 한 것이 이렇게 두께가 달라진 게 보이실 수 있죠. 훨씬 더 두께가 두꺼워지고 형성이 잘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우리가 치아 속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분화해가지고 신경세포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신경재생에 도움을 주는 물질도 분비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료적으로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데, 뇌질환의 파킨슨병에 헌팅병, 알츠하이머 등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에도 쓸 수 있고, 좀 더 또 한다면 척추 손상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연구가 더 개발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유치가 제일 좋은 게 유치는 어릴 때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사랑니보다 늦게 뽑는 사랑니보다는 훨씬 더 분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도 있지만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기동량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치나 사랑니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치 같은 경우는 뽑아서 우리가 뭐 제대 보관처럼 줄기세포 보낸 것처럼 우리 뭐 태반도 보관한다 그러겠죠. 탯줄도 뭐죠? 보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치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게 좀 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는 우리 유치라든지 또 여러분이 뽑은 사랑니 같은 경우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파킨슨병이 걸렸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영역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봤는데 제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동량, 솔직히 말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버벅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 뭐 뭐죠? 취지만 이해를 해주시라. 뭐 제가 이쪽 분야로 가야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는 게 저도 조금 헷갈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 논문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수준,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버린 사랑니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나 이런 거 다 쉽게 버렸는데 굉장히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앞에 우리 동영상 보면은 조금 독특하게 들어갔죠. 한번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좀 노력을 해봤고, 이제 아마 이게 좀 준비가 되면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게 공개 형태로 될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뭐 다듬어야 될 내용이나 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도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쫓겨서 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취지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잘못 설명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